안녕하세요. 토카. 안녕하세요. 다들 많이 접속해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갈무리 학원 갈초국 설명회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갈초국 설명회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갈무리 학원의 중등 부장을 맡고 있는 정이영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설명회를 톡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톡강하이, 토카라고 쳐주시면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카. 네, 토카. 참고로 클로징 멘트는 톡강빠이 톡바입니다. 톡바. 네, 아직은 톡바를 외쳐주시면 안 되고요. 네, 토카입니다. 토카. 설명회는 10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카.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희영 강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톡강 안에서는 닉네임이 영블리여가지고 영블리 선생님이라고도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원에 선생님 이름이 있고 톡강 안에 닉네임도 따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10시가 되었기 때문에 가일초국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댓글창이 지금 다시 켜지고 있어서 혹시 도와주실 분 있으시면 한 분 들어와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갈무리 학원 설명회 와주셨는데요. 잠시만요. 네, 이 뜨거운 토카 속에 채팅창이 잠깐 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갈무리 학원의 중등 부장을 맡고 있는 정희영 강사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11, 12월 2달 동안 이제 갈초국이라고 하는 초등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부터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7월부터 갈무리 초등부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 초등부는 갈초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갈초국은 갈무리 초등보육국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등부 친구들은 이제 갈초국이라고 불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접속해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국어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시고 이 설명에 참석해 주셨을 텐데요. 궁금했던 점, 그리고 고민, 저희가 다 이번 설명회 때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 설명회는 그 열화와 같은 대답, 그리고 수많은 질문으로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하는 고민들이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부터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저희 초등부 친구들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어떤 교육과정에 이제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요. 그 교육과정이 바로 2015 교육과정입니다.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조금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이 교육과정이 어떤 교육과정이냐면요. 과정, 활동, 멀티미디어 중심입니다. 과정활동 멀티미디어 중심, 제가 과정활동 따로 멀티미디어 중심 따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과정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아이들이 이제 평가를 할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겪어보셨죠? 평가를 할 때 지필평가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이제 과정 중심 평가.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조금 초점을 맞춘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 중심 평가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력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수많은 생각들을 열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일단 이상과 현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상 같은 경우는 창의력을 높이고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일단 가깝게는 중학교에만 올라오게 되어도 이제 지필평가가 실시가 되고, 그리고 입시 전선에 뛰어들게 되면 또 창의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결과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과정 중심의 평가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금 두고 있지만 입시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멀티미디어 중심인데요. 혹시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지금 멀티미디어 세대입니다. 영상에 굉장히 가깝게 느끼고 있는 세대인데요. 그렇지만 저는 요건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들 혹시 유튜브 보시는 어머니들 계신가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하면 이제 드라마를 보고 싶지만 이제 시간의 관계상 유튜브에 뭐 1시간 요약 요런 거를 조금 많이 보는데, 혹시 유튜브 관람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까요? 아까 어머니 제가 수많은 대답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면 설명회를 즐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유튜브 보는 학부모님들 계실까요? 네. 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자주 보시는데요. 네, 많이 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책은 멀리 하게 되고, 그쵸. 네, 영상을 조금 이제 잘 보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실제 교육 과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 책 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에 보면 대부분 그림, 그리고 이제 활동 위주의 어떤 동영상 수업, 어떤 멀티미디어 수업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낮추느냐, 창의력 부분, 그리고 이제 시청각 자료는 굉장히 좋지만 여기 제가 두 번째 써놨던 독해력이 아이들이 점차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중등부의 아이들이 올라오게 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아이가 기본적인 어휘도 모른다. 그다음 두 번째가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의 어떤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교육과정 자체가 어떤 과정 중심 교육과정 플러스 그리고 멀티미디어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이들의 이런 성향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퀴즈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지금 저하되고 있다. 창의력은 증진되고 있지만 독해의 능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요게 요즘 핫한 키워드인데요. 댓글에 쓰시면 안 됩니다. 소정의 상품이 나갈 거예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키워드죠. 세 글자입니다. 댓글에 쓰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톡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퀴즈를 한번 맞춰볼 건데요. 맞춘 어머니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게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모든 영역에 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이 세 글자 단어, 여기에다가 쳐주시면 됩니다. 30초 드릴게요. 빈칸에 적어주세요. 세 글자. 많은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많이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오타도 났습니다. 굉장히 톡항에 잘 적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답은 바로 문해력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등수도 매길 수가 있어서 첫 번째로 맞춰주신 바닐라 차차 학부모님께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빈칸을 채우는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바닐라 차차 학부모님이 1등으로 맞춰주셨어요. 맞아요.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네. 이따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닐라 차차 학부모님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쵸. 이제 굉장히 문해력이라는 키워드가, 네, 오타난 학부모님도 있어요. 요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초등부 친구들 들어오면 퀴즈쇼도 하고 이제 영상 활동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오타가 나면 굉장히 속상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르고 이것이 도대체 저희 아이의 국어 능력 향상에 어떤 식의 반영이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며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요거는 이제 일단 현행 중학교의 어떤 평가 계획을 보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보지 않죠. 네,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수행평가와 단원평가 위주의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요게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이제 평가를 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을 중심으로 어떤 식의 이제 글을 읽었니? 어떤 식의 생각을 했니? 라는 평가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면 그 평가들이 이제 조금은 축소되고 수행평가로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 이제 그 답을 알아내는 능력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필 평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과정 중심 평가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중학교 2학년 때는 수행 평가와 지필 평가가 이제 혼합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요즘의 경향은 어떤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지필 평가도 지금 우세한 부분이 있지만 과정 중심 평가가 혼합이 되다 보니까 서술형의 어떤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해력이 그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중학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밑에 제가 적어놨죠. 조건에 맞는 정답이 있는 글쓰기를 요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읽어내느냐의 능력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창의력 위주의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정답이 있는 글쓰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생각을 펼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키워드 위주의 채점 혹은 이제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채점 기준에 의해서 중학교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은 우세가 되었지만 그게 평가를 정확히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을 하자면 조건을 읽어내는 건 저희 아이들이 글쓰기 능력이 향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추려면 국어 교과도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학교는 두 가지를 혼합해서 문해력이 증가되면서 너희가 그 문해력을 가지고 이 교과를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니? 를 묻고 있는 게 지금 중학교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바로 잠시만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오랜만에 설명회를 진행했더니 약간 떨리나 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독서 논술 그리고 국어 교과입니다. 앞에 이제 중학교 평가 기준을 보셨다시피 이제 독서 논술, 글쓰기 능력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6학년 때는 이제 논술 학원 위주의 어떤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오신 학부모님들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중학교 공부를 언제부터 시켜야 할까? 결국에는 중학교 교과를 알고 있어야 그 글쓰기를 풀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좀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논술만 하거나 교과만 하거나의 시대는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고 둘 다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게 정말 제가 현장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두 가지가 혼합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갈무리학원은 논술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가 혼합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교시는 교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갈초단 그리고 갈초장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왔는데요.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중학교 1학년 개념을 배운다는 건 조금 저는 늦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활동 위주의 학습을 해왔던 친구들에게 이제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끔 6학년 때는 그런 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뿐만 아니라 멀리 보면 이제 입시에 필요한 문학, 비문학, 문법의 필수 개념을 6학년 과정 동안 차근차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과 시간에는 갈초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교과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배울 어휘도 미리 학습을 해서 차주 학습에 이상이 없게끔 어휘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차주 범위의 어휘 학습이 이루어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갈초장이라고 하는 친구는 과제집인데요. 갈무리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면 이제 과제를 풀게 되겠죠. 그런데 매일매일 5일 과제집이라고 해서 매주 이제 풀 수 있게끔 일별 과제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한 주에는 5일치 과제가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는 교과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 논술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4권의 책을 바탕으로 갈초독이라는 포트폴리오 활동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4권의 책을 이제 보여드리는 그 조건은 어떤 거냐면 이 부분들은 지금 여기 보시게 되시면 2020, 2021 이렇게 굉장히 최근 책들인데요. 이 부분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 꼭 알아야 하는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 첫 번째는 어떤 이제 경제적인 배경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인권에 관련된 이슈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8월에 걸쳐서 2주 혹은 한 주에 이 책을 한 권씩 끝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을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책을 읽을 걸 바탕으로 첫 번째, 퀴즈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구조도를 통해서 선생님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세 번째는 생각 쌓기입니다. 생각을 독서 포트폴리오에 적어서 이 독서 포트폴리오는 7월, 8월 이제 누적된 형태로 학부모님들께 이제 보여지게 되고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이 쓴 글을 첨삭해서 가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2달 동안 하게 된 논술 활동이 포트폴리오 한 권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퀴즈, 내용 확인, 그 다음에 구조도로 생각 쌓기 그리고 세 번째는 글을 쓰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논술 활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교과 활동을 하고 뒤에서는 이제 독서 활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에 맞는 글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이번 주에 수업을 하고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이번 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주 첫 시간에 실력 테스트라는 테스트를 봅니다. 이 실력 테스트는 아이들이 학습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에 맞는 글쓰기 능력 향상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조건이 있을 거고 그 조건을 맞춰서 풀어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는 건 생각보다 이제 자유도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조건에 맞춰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주 연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매주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활동은 1교시 때 90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2교시 때 진행이 되고 어휘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보고 나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저희 학원은 밑에 이제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진 않지만 한 내용,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건 선생님과 다 해결을 하고 귀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테스트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고민이 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어 공부 어떻게 하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틀은 제가 조금 알려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아이 어느 정도지? 라는 거는 확실하게는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1주차 때 학력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학력평가는 6학년 전범위를 포함한 초등학교 때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성취율을 보이고 있는지 학력평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이제 지필고사에 조금 익숙하지 않았지만 요 지필고사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1주차 때는 학력평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족한 영역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커리큘럼 내에서 채워주기도 하고 클리닉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방학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주차에 독서왕을 선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들도 이제 문제를 맞추려고 하니까 뭔가 긴장이 되고 오타도 나고 하셨잖아요. 9주차의 독서왕 선발은 2달 동안 읽은 책을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소화를 했는지를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톡강 프로그램을 가지고 퀴즈쇼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컨셉들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 이제 관별로든 아니면 1등이든 독서왕을 뽑아서 이제 독서를 복습하고 그 과정을 마무리하고 지나가는 저희 학원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이대로 끝나면 방학인데 너무 섭섭하죠. 혹시 제가 또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방학 동안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책을 읽고 있나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책을 읽고 있어요? 저희 중학생들은 수행평가에 치이고 지필평가에 치여서 열심히 읽고자 하지만 잘 읽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초등학생들은 잘 안 읽나요? 그래도 30권. 일주일에 한 권. 네, 엄청 열심히 읽고 있는 친구도 있고 한 학기 50권.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권수는 정말 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권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자체에서 방학 동안은 이 정도는 꼭 읽혀야겠다. 아까 이제 4권의 책을 2달 동안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중학생들은 더 심합니다. 4권의 책을 마무리하는 건 2달 과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7월, 8월 재원생을 바탕으로 무료 특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3권에서 4권 사이의 책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는 꼭 읽히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7월 한 달간 3권의 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었던 4권 플러스 체크 3권까지 방학 때는 총 7권의 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체크는 앞에 책들과는 전혀 겹치지가 않고요. 앞에 있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이슈와 관련돼서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다면 체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게 되시면 구모, 수레바퀴 아래에서 오만과 편견이라고 해서 동서양 고전의 만남. 이제 저희 아이들이 고전책을 주면은 사실은 읽긴 읽지만 이해는 잘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친절하게 톡강으로 추가로 수업도 해주고 그리고 책도 설명해주고 그것과
이어서 감상문까지 이어쓰는 독서 수업입니다. 그래서 감상문만 쓰는 활동을 할까 하다가 아이들이 내용 확인을 정확하게 했는지도 이번에는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책을 읽으면서 빈칸을 채울 수 있는 활동들도 저희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 8월에는 7권의 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학특강은요, 앞에 있는 이야기는 정규 수업이고요. 뒤에 있는 수업은 방학특강은 7, 8월 동안 진행되는 이제 유료특강인데요. 첫 번째는 문해력 특강인데, 문해력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읽고 쓰는 능력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이제 수행평가를 보는데 책을 3권 읽고 논술을 하는 활동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저한테 어떤 표현을 했냐면, 책을 읽었더니요, 선생님, 책이 이렇게 나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해력 특강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에 있는 어휘를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그 어휘가 그 텍스트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주 3회 유료 특강입니다. 앞에 있는 건 정규 수업, 요거는 추가 방학 특강이 되겠죠. 그래서 학력평가를 보고 아이의 문해력이 조금 너무 낮다 싶으면 신청할 수 있는 특강이 됩니다. 두 번째는 품사 특강인데요. 그 품사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문법이고 중학교 1학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품사를 3시간 동안 한 번에 완성을 시켜주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방학 때 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 8월 방학 특강은 문해력 특강 그리고 품사 특강이 이어집니다. 수업 시간은 아까 보셨다시피 90분, 90분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뒤에 있는 체크는 온라인 추가 수업이고 특강은 새로 시간표를 블로그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1, 2교시의 정규 수업은 1관, 2관, 3관, 4관 블로그에 정확한 시간표가 올라가 있고요. 관별로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7월 2일 토요일부터 7월 3일 일요일에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7월 첫 주차에 개강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된 시간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시간이 10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시간표를 이제 제가 다시 띄워드릴 건데 10시, 2시, 6시 요렇게 시간이 있고 3시간씩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해주실 때는 아래에 관에 이제 관별로 가까운 곳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1관, 2관, 3관, 4관. 1관, 2관은 모두 목동인데 1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5단지에 있는 이제 목동관이고요. 2관은 오목관. 그래서 이제 조금 오목교 쪽에 있는 관이 되겠습니다. 3관 같은 경우에는 마포관으로 일단 마포에 있는 관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4관은 이제 강서에 있는 가까우신 분들은 강서관으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시간은 10시, 2시, 6시 이렇게 시작되는데 각 관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 관 시간표는 이제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확인하시고 각자 있는 시간을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더해서 중학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각각 팀장님들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셨나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이어서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연맘님 질문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관 수업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1, 2, 3, 4관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팀이 모두 모여서 같이 커리큘럼을 회의하고 수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간의 수업이 동일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우차우님,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해주시면 되고, 대신 갈무리 학원은 원래는 수목금이 휴무여서 토일 월화 요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목금에도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토일 월화 안에 이제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차차님, 한반 정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지금 수업 자체를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 인원에서 조금 오버되게 되면 이제 분반을 계획하거나 다른 반을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인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전맘님, 7월, 8월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수업이 진행되는데, 오늘은 제가 7, 8월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7월부터 12월까지 중학교 1학년 관련된 개념 플러스 중학교 때 꼭 필요한 개념들을 교과 학습을 할 거고요. 독서 활동도 계속 이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쓰리다님, 논술은 2달 단위로 계속 책이 바뀌면서 12월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달 단위로 저희 선생님들께서 선정한 도서를 가지고 논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에덴님, 레벨이나 수준별 수업을 하나요? 아직은 이제 초등부는 레벨 수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도 레벨 수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내년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반편성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레벨별 수업은 중학교 2학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이재용맘님, 일정 문제로 1관에 등원하다가 다른 관으로 가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아이가 익숙했던 환경에서 조금 바뀌게 되는 거라서 이제 그 점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수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야기만 해주시고 이동해도 괜찮습니다. 또리연두맘님, 주1회 수업인데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게 되면 보강이 가능한가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녹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현장 수업과 비슷하게 선생님들이 따로 스튜디오에서 찍어서 영상을 보내고 있고요. 영상 제공 후에는 수업 등원했을 때 잘 들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못 읽어오면 수업에 차질이 있을까요? 하영언니, 그거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끔 만드는 수업입니다.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함께 수업에 참여하려면 책을 읽어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책을 좀 못 읽으면 저희가 책 지도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력 테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못 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왔을 때 책 내용을 모두 설명해 주기 때문에 수업에는 이제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자쌍님이 특강만 들을 순 없나요? 네, 특강만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학 특강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문해력 특강은 3주, 그리고 품사 특강은 1회 한 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각 관별로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리맘님, 독서 논술 방학 이후에는 2달 단위로 몇 권 읽히나요? 일단 요번 과정에서는 한 달에 4권을 읽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크게 봤을 때는 저희가 장편 독서 같은 경우는 2주에 1권 끝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에 선정한 도서는 이제 만화가 좀 섞여 있어서 한 주 만에 끝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밍밍미님, 중간에 들어올 수 있나요? 네, 중도에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앞부분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가 들어왔을 때 이제 실력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잘 따라오는지 선생님이 잘 체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가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 풀어오면 체크해주고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강은 이제 그것에 대한 특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해력을 높이는 수업이니까 정규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궁금한 게 조금 다 해결되셨을까요? 네, 영상 신청은 본 수업과 같은 내용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수업이 이제 전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본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가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따로 찍어서 영상 친구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드님, 숙제 분량이 어떤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주일의 등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어를 매일매일 학습할 수 있도록 매일 과제집으로 조금 해놨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과 매일 과제집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학원은 주 3회가 많은데, 국어가 주 1회다 보니까 국어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국어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학습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듀얼모드님, 특강 시간표는 확정되면 블로그에 올라가고 이제 안내문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재용맘님, 숙제를 다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해 주시나요? 숙제는 저희가 우선은 남깁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이 안 해온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아이의 학습 태도에 따라 결정을 하시는데요. 아이가 정말 못해서 안 해온 경우에는 평일에 클리닉을 따로 잡아서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아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온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남아서 하고 가거나 이제 어머니와 확인 후에 남겨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날은 꼭 가야 되는 경우면 다음날 점검 확인을 받거나 다른 날 약속을 잡고 오게 됩니다. 방학 특강으로 세계사 수업도 한다던데 여기도 그런 특강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커리큘럼 자체가 중학교 1학년이 지금 철학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이제 변경되는 것들의 테마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기름님, 온라인 숙제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온라인 숙제는 따로 없고 저희가 모두 교재에서 점검하는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이대부고 유수빈맘님, 일단은 마포관 지금 결정된 시간표는 앞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세계사 특강은 계획단 반은 없습니다. 말하기 토론 수업도 하나요? 네, 저희가 일단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토론 수업을 너무 하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토론이 조금 힘들어져서 지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토론문을 쓰고 그 생각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한마디씩 이야기하는 그런 수업으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풀리게 되면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토론문을 써서 확인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리 연두맘님, 문해력이 쌓이고 실력이 향상되는 걸 확인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쌓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력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실력 테스트가 지필고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조건에 맞는 글쓰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력 테스트 점수로 아이의 지금 매주마다의 문해력 테스트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력평가가 분기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력평가로도 아이의 문해력을 계속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저는 학교에서 정확한 평가를 해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이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은맘님, 3시간 모두 한 선생님이 들어오시나요? 저희가 지금 90분, 90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90분, 90분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시별 선생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신 어차피 그 두 분의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팀이기 때문에 팀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선생님이 저희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 되는 거죠. 관 담임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력 테스트가 기존 수업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진행되나요? 네, 실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이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얼마만큼 소화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독서를 읽어왔는지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테스트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희재짱님, 아이 평가에서는 떨어지게 되면 재수강인가요? 희재짱님, 아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주시나요? 평가 결과는 아이가 등원해서 실력 테스트를 보면 과제 수행 여부와 실력 테스트 내용이 모두 문자로 전송됩니다. 카카토님, 분기별 평가에서 떨어지면 재수강인가요? 저희가 떨어지는 제도는 없지만 그 분기별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형식입니다. 간자쌍님, 그 평가들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나요? 그 평가들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고 그 판단을 통해서 이제 다음 부분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학력평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항상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희재짱님 매주마다 가정통신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에 어떤 영역을 배웠고 이번에는 어떤 영역이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정통신문과 문자가 같이 갈 거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에 실력 테스트가 어려웠다든지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발송될 예정입니다. 헐헐 날개님, 고사성어나 한자 등도 다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배울 어휘를 공부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과정에는 다음 주에 배울 어휘가 등장을 하는데요. 저희는 초6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휘를 커리큘럼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어휘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1학년 커리큘럼 내에 고사성어나 한자를 다루는 어떤 정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등이라 보내주시는 건가요? 고등아이는 어떤데요? 희재짱님, 그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등부에서 보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3까지는 가정통신문이 지금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가정통신문이. 저희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감자쌍님, 보완점이 진도가 나가면서 개별 보완인가요? 그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2달 혹은 4달에 걸쳐서 수업을 모두 마친 뒤에 이제 학력평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학력평가를 보고 나면 개별 취약점이 생기면 그 부분별 보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매주의 보완이 아니라 실력 테스트가 끝나면 당연히 그날 잘 못했던 부분은 모두 개별적으로 확인을 다 하고 가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학력평가는 이제 2달 혹은 4달, 6개월 요 단위의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시사적인 부분에 대한 수업이 따로 없는 건가요? 카카토님, 그 독서 관련된 책 모두 시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서 같은 경우에는 경제 관련 시사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인권 관련 시사 부분을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기후. 그래서 거기 기후 책에는 최근 이슈인 코로나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슈를 바탕으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뽀실마미님, 어휘, 문법, 토론이나 글쓰기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90분 수업을 하는데 교과 수업 시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학, 비문학, 문법이 골고루 들어갑니다. 문법만 많이 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요. 문학만 많이 해서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는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이나 글쓰기, 어휘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휘는 매주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의 시간은 어휘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이나 글쓰기 이야기해 주셨는데 글쓰기는 매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주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앞에 제가 문의 주시면 바로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 개설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그 인원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10시에 두 반도 개설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20명 넘게 신청을 하게 되면 반별 시간표에 두 반이 나눠지게 되겠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더 궁금한 점은 저희 관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토, 일, 월, 화 그 열려있는 시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수목금에 연락을 주시면 문자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같은 건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교재가 이제 입고되게 되면은 확인이 가능하신데 그게 교재가 첫 주차에 나눠지다 보니까 와서 확인이 가능할 때는 이제 입고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첫 주차에 오면 이제 자체 교재 같은 경우는 모두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 궁금하신 거는 이제 해소가 조금 되신 것 같은데요. 저희 갈초국 정말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된다면 초등학교 때 어떤 걸 하면 정말 좋을까? 저희 수많은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학교 선생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중학교 때 정말 잘할 수 있게끔 저희 프로그램 만들어 둔 거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나가는 인사 이야기 드렸었죠. 톡깡바이라고 해주시면 저희 이번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톡바. 네, 감사합니다. 톡바. 네, 톡바. 네,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톡바. 피치님, 힘나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즐거운 수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